네, 주식회사 정다원의 대표님이신 명동찌개마을의 이해송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주식회사 정다원의 명동찌개마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해송이라고 합니다. 저희 회사는 한 13년 됐고요.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음식인 그 김치찌개, 동태탕, 갈비찜 이런 한식 주류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 모비 생태계와 같이 커나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. 그렇습니다. 네, 첫 질문으로 들어갈 건데 이제 대표님께서 처음 좀 모빅을 발견하신 그런 이야기가 좀 궁금하더라고요. 저는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모빅을 안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. 작년 6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6월 정도에 비트코인 현상이 정말 제가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지라고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때 오태민 작가님의 그 비트코인 그 동영상 강의가 많이 올라와 있었거든요. 거기서 오태민 작가님 처음 만난 것이죠. 좀 아주 대단한 사람 같은데 이런 느낌이었었고, 그때도 사실은 뭐 오태민 작가님 관련해서 이제 비트코인 책도 사서 읽고 했는데 비트 모빅은 그때도 몰랐었죠.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저도 그때 운전 중에 우연히 이제 유튜브를 켰는데 그때가 마침 그 LA 가는 길이라는 라방을 그때 하고 있을 때였던 거죠. 근데 그 라방을 듣다 보니까는 뭐 기적을 말씀하셨고, 그리고 제가 처음 듣는 그 GNC 코인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아니 뭐 책에도 이런 말 없었는데 GNC 코인이 뭐지라고 이제 제가 이제 그냥 궁금했던 거죠. 그래서 이제 또 더 깊게 찾다 보니까 이 모빅 생태계라는 것이 있고, 그리고 몇 달 전부터 뭐 한라산도 올라갔고 계룡산도 올라갔고 LA를 가는데 뭐 다음에는 호주 시드니에서 행사를 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. 그래서 그럼 뭐 나도 같이 참여할 수 있나 처음엔 그 생각했는데 이미 몇 달 전에 그거 다 매진이 됐더라고요. 호주 가는 것들도. 나는 뭐 갈 수 없는 곳이구나. 그래서 한 10일에서 15일 정도를 이제 집중적으로 모빅에 대해서 이제 혼자 탐구를 좀 해본 거죠. 제가 7월 한 12일 날인가 13일쯤에 그때 한 비트 모빅이 2만 원, 2만 5천 원을 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모빅을 제가 샀던 것 같아요. 시장에서. 저는 이제 에어드랍은 하나도 못 받은 그런 입장이었으니까. 그래가지고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는 어떤 강한 어떤 그런 좀 필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좀 집중적으로 이제 모빅을 제가 이제 시장에서 막 샀던 것 같아요. 그럼 작가님하고의 인연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셨는지? 작가님은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작가님은 좀 멀리 있는 분이셨고 또 제가 그때 볼 때는 좀 너무 높은 데에 계신 분이고 오 작가님이 저한테 처음 질문이 이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면서 근데 모빅은 많이 모았습니까? 이러셨는데 사실 모빅은 많이 모으지 못했고요. 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가가지고 처음에 제가 그 모빅 할 때만 하더라도 저는 올 12월 말까지 10만 원을 보고 시작했던 거예요. 그리고 내년 2025년 말까지 한 100만 원 정도 가지 않겠냐 이런 걸 전제로 하고 제가 이제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했거든요. 제가 늦게 출발했지만은 제가 보니까 너무 귀한 거니까 이게 너무 귀한 거고 소중한 기회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저희 뭐 가족 아니겠습니까, 그죠? 저희 형제가 6남매인데 저희 형제들을 다 이제 여기에 참여를 시켰죠. 그래가지고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그 이제 참여를 시키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 그 형제들이 저 믿고 또 같이 따라와 줘가지고 지금은 전부 다 이제 아주 훌륭한 모비커가 되셨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희 뭐 가족들 조카들까지 합치면 한 30명 가까이가 있잖아요. 모빅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다 모비커가 됐죠. 저는 이제 모비커 분들 중에 가장 또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주변에 모빅을 전파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크거든요. 그러시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느낀 점은 가족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설득시켰죠? 오히려 가족들이 더 어렵잖아요, 설득시키기가. 그래서 그런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전략 이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. 저는 이제 제가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약간 어떤 사고방식과는 다른 것 같아요. 일단은 뭔가 목표를 세웠으면 그걸 무조건 달성을 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두거든요. 제가 이제 제 식구들을 설득을 시키려고 하니
뭐 코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평판들이 그때 좋은 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? 그죠? 다들 코인 하면 일단은 거부감을 가지고 보니까 제가 처음에 모비기를 꺼냈을 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. 내가 최근에 어떤 코인 회사를 내가 접촉을 했는데 그 비트 모비기라고 하는 코인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나한테 제안을 해왔다. 어떤 제안이냐? 우리 전국에 있는 명동 찌개마을 매장에서 만약에 이 코인으로 결제를 하게 해주면 그쪽에서 자기들이 그 비용, 매출 비용의 40%를 우리 손님들한테 돌려준다고 하더라. 근데 우리는 아무런 뭐 손해보는 거 없고, 단지 우리 손님들은 40% 싸게 음식을 먹는 것이고, 또 그 모빅이라고 하는 생태계에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뭐 많더라. 한 1, 2만 명 되는 것 같더라.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우리 명동 찌개 마을에 이제 새로운 고객이 되는 것이고,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뭐 그 코인이라 해서 무조건 마다할 건 아닌 것 같다. 내가 나름대로 다 파봤는데 뭐 특별한 어떤 리스크는 없더라 이거 보니까. 그러니까는 하자 그런 거죠.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이제 제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. 그렇게 해서 전 모든 형제가 다 산 거예요 그때. 이게 뭐 이제 딱 사고 나니 사람이 자기가 돈이 투자가 되면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이게. 나는 계속 이제 그 푸시를 하고 나는 돈 많이 샀다 나는 막 이렇게 하고. 제가 뭐 우리 형제들한테 크게 어떤 불신받는 정도는 아니었나 보죠, 그죠? 이제 가족분들이랑도 그러면은 모빅 얘기가 자연스럽게 오고 갈 수 있겠네요. 근데 여튼 뭐 이렇게 모빅이 잘 성장하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 6남매 모두 또 뭐 조카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진짜 모빅 얘기를 너무나 즐겁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제일 큰 행운이죠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 제 사업은 뭐 그 후배들이나 동료들 많이 샀다기보다는 여러 명이 산 거죠. 자기 각자의 어떤 그 범위 안에서 한 4, 50명 이상은 그 모비커를 제가 이제 인도해 준 것 같아요. 근데 기본적으로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일단 가족분들을 포함해서 주변 지인분들에게 신뢰가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럼 대표님의 모빅 얘기는 잘 들어봤고 저희가 대표님 이제 명동 찌개마을의 대표님을 맡고 계시니까 그런 어떤 사업 확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요. 저희 명동 찌개마을이 1호점 철산점을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한 13년, 14년째 좀 됐는데요. 그동안 잘 커오다가 코로나 그때 사태 때 좀 많이 어려움이 있었죠. 근데 지금 제가 작년에 모빅을 만나고 그리고 그 9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모빅 명지 그 에어드랍 행사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? 근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거의 한 달에 매당 하나씩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. 굉장히 그 발전 속도가 빠른 거거든요. 물론 이제 규모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물론 그게 이제 그 명동 찌개마을이 그 모빅과 연결돼가지고 나중에 뭐 광고나 이런 거 JTBC 광고 이런 거 다 모빅 생태가 연결된 어떤 그런 사업들이었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많이 그 확장성을 가진 것 같아요. 저변 확대도 많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도 명동 찌개마을 알았지만 명동 찌개마을이 저 정도였어 뭐 이렇게 저렇게 막 JTBC에서 나오고 뭐 이런 정도였어 또 뭐 그런 행사를 하고 막 대대적인 행사를 한다고 광고를 하고 아마 이 확장성은 내년에도 계속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요. 왜냐 지금 굉장히 많이 문의 전화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현재 기본적으로 이제 요즘에 그 K푸드가 전 세계에 어떤 유명하니까 참 분위기가 좋으니까 해외 쪽으로 좀 진출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중이거든요. 사실 어떤 나라로 진출 예정이신지? 일단 내일 뭐 이번 주 주말이죠. 그 22일 날 제가 말레이시아로 출장을 좀 가거든요. 이제 그쪽 시장을 점검을 해보기 위한 것이고 또 그쪽에서 저희 그 명찌개마을 프랜차이즈에 관심을 좀 크게 갖고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거를 주도부로 해서 동남아 쪽 한번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LA 쪽도 누가 녹화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LA 쪽도 구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호주는 또 우리 생태계하고는 또 굉장히 또 뭐 가깝지 않습니까, 그죠? 그렇죠. 그래서 3월달에 호주를 제가 방문차 갔다 왔는데 시드니 쪽에 한번 거점을 내보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말레이시아 그 출장 가는 것은 그 첫 걸음 뛰는 것이고 내년 정도부터는 이제 런칭을 시작해 보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. 물론 거기에는 동남아 이쪽에 만약에 명동 찌개마을이 진출한다 그러면은 제 그림 중에 뭐가 있냐면은 모빅
결제 시스템하고 같이 연동해서 가는 그림들을 한번 좀 구상해보고 있거든요. 그건 물론 이제 뭐 저쪽 기술계 개발하시는 분들, 그쪽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더 깊게 이제 일을 해봐야 되지만 조금 그런 부분에 논의는 했습니다, 사실. 그에 대해서. 그러면은 글로벌에서도 외국에 있는 모비커들이 명동찌개 마을의 음식을 먹고 모빅으로 결제할 수 그렇죠.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상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은 진짜 글로벌적으로도 저희 생태계가 더 확장할 수 있는 네.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되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간에 이제 뭐 JTBC나 이런 방송 매체에 나오다 보니까 점포나 이런 것들이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고 네.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은 JTBC랑 결별을 했지만 이전에 이제 협업했을 당시에 잠시 이제 JTBC랑 이제 명동찌개 마을과 협업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뭐 이게 민감하신 질문이면은 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지만 혹시 뭐 가능하신 범위 내에서 좀 어떤 협업이 있었는지 좀 간단하게 여쭤봐도 될까요? 뭐 지금은 JTBC하고 지금 이제 결별했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뭐 저희가 JTBC에 대해서 어떤 뭐 반감을 가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 서로가 그 필요한 시기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건 사실이고 예능 프로에 저희가 출연을 했었죠. 명동찌개 마을이. 그래서 많은 분이 아시는 프로인데 최강야구 그 예능 프로하고 그다음에 뭉치야 찬다 제일 유명한 두 개 프로를 저희 매장에서 이제 각각 촬영을 하고 그리고 또 유튜브 촬영해갖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조회수가 뭐 그때 알기로는 뭐 30만이 넘어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. 그것도 참 좋은 적이었고 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 회사도 많이 어떤 인지도나 이런 측면에서 확장이 됐고 또 저희 그 가맹점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본사에 대한 어떤 신뢰도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공고해지는 거죠. 지금도 다 끝난 건 아니고 다음 내년 초에 아마 방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16부작 드라마 하나에 또 저희들이 출연해가지고 또 내년에 아마 방영이 될 겁니다. 지금 촬영 진행 중이고요. 드라마 제목이 혹시? 그거는 뭐 해도 상관없겠죠. 근데 그 제목이 굿보이라고 박보검이 출연하는 것이거든요. 박보검에서도 대표님 명동찌개 마을을 배경으로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. 박보검이가 이제 저희 김치찌개를 먹어보고 이제 아마 반할 겁니다. 아직까지는 이제 방영이 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또 첩보에 얘기하면 또 SBS에서 또 촬영 중인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. SBS 고수열전이라는 프로가 있어요. 고수열전.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요청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SBS 측에 저희들한테 의사탈이 들어왔었습니다. 한 2달 전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전화 내용을 받아 보니까 자기네들 고수열전을 출연시킬 사람들 섭외를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1차적으로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. 방영이면 사실 이제 제가 돈 주고 광고식으로 한다 그러면 비용이 억대로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그런데 이제 비용이 하나도 뭐 들지 않고 자기네들 비용은 다 대고 한다는 거죠. 뭐 저희들이 마다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? 근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저희들이 오케이를 해주면은 저희 같은 이런 업체들이나 이런 데를 한 뭐 서너 군데 정도 같이 다 소비를 한대요.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개 업체를 선정을 해갖고 임원진에서 선정을 해서 실용적 낙점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한 2주 정도 지났더니 연락이 왔더라고요. 거기서 저희가 낙점이 됐다고. 저희 뭐 회사 입장에서 뭐 굿뉴스죠, 완전히. 그래서 그러니까 11일 날 SBS 고수열 촬영을 했습니다. 제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시간 동안 아주 장장을 하드 트레이닝 했습니다. 그는 아우 쉽지 않더라고요. 왜냐 이 고수열전이라는 프로가 저는 뭐 인터뷰만 하고 나머지 이제 뭐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거 뭐 주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따로따로 찍는 줄 알았는데 고수열전 프로가 그게 아니래요. 그래서 모든 걸 제가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. 지금 제가 이제 고수니까 뭐 양파 쓰는 것부터 다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. 콩나물 무치는 거, 뭐 동태 잡는 거, 밥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제가 다 직접 하고 그걸 촬영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 감회가 새로우셨겠는데. 좀 그렇죠. 왜냐면은 오랜만에 주방에서 일을 했는데 옛날 생각도 나고 바로 나오시던가요? 아마 다른 것은 뭐 제가 예전에 뭐 다 했던 것들이니까 그래서 하는데 이제 칼질은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런데 SBS 측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. 대표님이 유튜브하고 이제 그 대화 속에 나오는 경영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너무 훌륭했다. 제가 제 칭찬 같은 미안합니다. 솔직히 그래서 자기들이 마지막으로 심사할 때 그 부분이 제일 어떤 중요한 포인트였다. 기본적인 제 생각이 뭐
가맹점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. 물론 이제 도움이 되긴 하지만 왜냐 저희가 직영하는 매장도 많거든요. 직영 매장에서 나온 이익이 사실 가맹점 통해서 버는 돈보다 훨씬 많습니다. 이익보다. 이 회사를 움직이는 이제 주 수입은 사실 직영점에서 나오지 가맹점에서는 큰 어떤 비중이 아니라는 거죠. 정상적인 그 프랜차이즈로서는 안 맞는 거죠, 이게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분사라고 해서 뭐 소소한 부분까지 다 침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맹점에 막 이익을 과도하게 있잖아요. 저희들이 뭐 한다고 뭐 가져온다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않거든요. 사실은 뭐 서로 상생해야 맞는 것이고 사업이라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손해인 같지만 사실은 길게 보면 항상 이득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아마 그 SBS 측에서는 많이 좋게 보여지나 보죠. 그래서 저희를 선정했다고 이렇게 그쪽 그 관계자가 한번 얘기하더라고요.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좀 미리 좀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 모비커들이 좀 요거는 재밌게 볼 만한 관전 포인트다 할 만한 좀 에피소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날 아마 보시면은 우리 모빅 생태계 아주 그 인지도 높으신 분들이 그때 직접 보시면 저분도 있네 그럴 겁니다 아마. 그때 그분들이 지금 저희 일부러 온 건 아니었고 저희 명동 찌개마을 지금 컬렉션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 NFT 그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. 근데 그것 때문에 저희 매장을 방문했다가 이 촬영이 있는 걸 알고 이제 거기서 같이 해주신 거예요. 아마 보시면 알 겁니다. 저분이 저기 있으면 알 겁니다. 1월 12일인가요? 네, 1월 12일 날 오후 1시라고 하더라고요. 예, 오후 1시 방영되는 고소혈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.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또 연계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명동 찌개마을 NFT 때문에 이제 모였다고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. 명동 찌개마을 NFT 어떻게 기획하셨는지 그 계기가 궁금하거든요. 일단 뭐 두 가지였어요. 하나는 왜냐면은 저희 9월 초부터 명동 그 종이지갑 명동 찌개마을 종이지갑 에어드랍 행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그 시점에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이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때 일어났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어떤 흥행이 잘 안 됐어요. 사실 저는 이제 인사동 행사를 보고 너무 한 번에 몰릴까 봐서 그 사고로 이어질까 봐서 제가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. 전국 매장을 제가 다 돌았어요. 일주일 정도 시간을 거쳐가지고. 오히려 이제 그때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고액권 종이값도 나오고 굵직굵직한 것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흥행이 약간 좀 덜 됐죠.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저는 이 명동 찌개마을 이치갑 행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여러 개 그 다수의 매장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는 행사가 굉장히 만들어지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런 행사가 만들어졌는데 이 행사가 뭐 이리적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좀 아쉬웠거든요. 그게. 처음에 9월 초에 시작했을 때 이게 지금 막 흥행이 대박 나가지고 이제 다 소진이 돼버렸으면 이렇게 연결이 안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쵸. 이것도 또 운명이네, 그죠? 근데 일단 NFT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해본 거죠. 이 행사를 어떻게 하면은 이 가치를 계속 더 확장하고 또 파생시킬 수 있을까? 항상 그 생각했던 것이 그 모빅을 기반으로 한 그 NFT는 늘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늘 말로만 나왔지 사실 이제 그것이 뭐 이렇게 단초가 없었으니까 제가 모빅 매니아 이제 그 김동욱 대표랑 어떤 얘기를 하다가 만나가지고 제 생각을 한번 얘기를 했던 거죠. 김동욱 대표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거 가능합니다 그런 거예요.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해가지고 몇 번 만나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어떤 하는 거죠. 명치 NFT 지갑 이거를 처음에 돈 주고 팔아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 출발했는데 소비를 하다 보니까 돈 받고 파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수익 구조는 딴 데서 만들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 쪽에서 제가 이제 휴사 쪽에서 있잖아요. 수익 구조를 만드는 쪽으로 선을 했고 이것을 다른 신세계나 이런 쪽에 그 NFT도 제가 조금 봤거든요. 연구를 해봤거든요. 그때는 그쪽은 굉장히 뭐 탄탄하게 잘 하고 있더라고요. 거래 가격도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돈 주고 또 팔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여건이 지금 구비 안 돼 있으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흥행을 성공시키는 거 그리고 가치를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의 주안점을 두고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. 1종, 2종, 3종으로 나눠가지고 1종은 46매장 거 다 모이는 거 그다음에 뭐 2종은 23개 매장 거 모이는 거 뭐 그다음에 세 번째 것은 10개 매장 모으는 거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 것이고 각각의 NFT 그 지갑에 이제 차등이 생겨하니까 그걸 나눈 거죠. 46종을 다 모은 그 명찌 NFT 지갑입니다. 그는 명찌 NFT 지갑인데 5년 동안 뜻했는데 우리 명동 찌개마을 매장 가서 20% 할인된 가격으로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23종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그걸 쓸 수 있고
그다음에 이제 10종 같은 10종짜리 같은 거 1년 동안 쓸 수 있게 이제 그렇게 차등을 시킨 것이고 좀 부가적인 어떤 그 서비스로 본인이거나 또 본인의 지인이거나 또 제3자도 상관없습니다.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제 그 저희 매장을 새로 신규 오픈한다고 했을 때 그 NFT를 가지고 있으면 아까 말한 명지 46종 명지는 200만 원어치 현물에 해당하는 것을 본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3종짜리는 100만 원에 해당하는 현물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10종짜리는 50만 원의 현물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물론 단 1회에 한해서인데 본인이든 지인이든 상관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. 그죠? 그래서 내가 아는 누군가가 명동찌개만 오픈한다고 하는데 내 아는 또 다른 사람이 이걸 갖고 있어요. 그죠? 그러면 NFT는 사는 게 아니고 본사에 대한 200만 원 있잖아요. 그것만 사는 거죠. 가능하겠죠. 그죠? 그쵸. 예. NFT까지 같이 다 판다고 하면 더 비싸게 받을 것이고 그 권리만 팔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용이 가능한 거고. 가능하고요. 활용도가 되게 네. 다양하네요. 그리고 이제 지금 그 46종 같은 경우는 제가 60매로 한정을 해놨어요. 그리고 이제 23종은 200매, 그다음에 10종은 300매로 한정을 딱 해놨거든요. 왜냐면은 무한정으로 발행하게 되면은 이거 희소성이 그쵸. 60종이 사실은 그 큰 숫자는 아닌데 선착순으로 이렇게 한정을 짓는 거죠. 선착순을 꼭 해야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61번째는 네. 23종짜리로 잘 나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. 그래서 지금 그 NFT가 지금 발표되고 나서 지금 생태계에서 이거 컬렉션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막 좀 움직이더라고요. 벌써 며칠 안 됐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20몇 종 정도가 이미 완결됐대요. 그러면은 빠르면 이번 주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면은 그 46종짜리는 다 소진이 될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요. 풀컬렉션 말씀하시는 풀컬렉션이. 그 46종짜리 60매 한정 그 가치를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추가를 하나 더 이제 제가 서비스를 했는데 뭐냐면은 향 5년간 해마다 양 명절마다 제 공장에서 직접 만드는 수제 갈비가 1인분씩을 저희들이 계속 선물로 보내드릴 겁니다. 5년 동안. 그럼 그게 1년에 한 40만 원 상당 되거든요. 한 사람당. 이 5년이면 그것도 한 200만 원 상당이 드는 거죠. 그죠? 그걸 받을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생기는 거니까. 그러면은 60종짜리는 거래가 안 되겠습니까? 그죠? 그쵸. 갈비만 있잖아요. 네. 바다도 있잖아. 그거하고 치는데 60종짜리 뿐만 아니라 뭐 100종, 아니 200종, 300종짜리도 충분히 가치가 많은 것 같고 사실 그 200종, 300종도 따지고 보면은 수량이 엄청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얘기를 듣다 보니 오히려 이게 프로젝트가 명동찌개마을 종이지갑 프로젝트가 장기화된 게 모비커들에게는 행운이네요. 그렇다고 봐야죠. 네, NFT도 이런 연결됐고. 프로젝트 연결되는 거니까 NFT를 뭐 기획하고 개발하는 단계에도 비용이 들고 유지 보수에도 비용이 든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무료로 드리면서 거기에 또 혜택까지 막 너무 여러 개를 드리잖아요. 대표님한테 남는 건 뭔가요, 도대체? 이거는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수익 구조를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요, 사실은. 왜냐면 저희는 향 5년 동안 최대 5년 동안 있잖아요.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본사 차원에서는 돈이 계속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. 어떤 형태든 간에. 만약에 이제 명동찌개마을 46종짜리 NFT가 이건 물론 가정입니다만 나중에 뭐 시중에서 여러 가지 가치가 인정돼가지고 한 300만 원, 500만 원 거래 된다. 그러면은 모빅을 기반으로 하는 NFT가 하나의 어떤 출발에서 성공을 한 거라고 보여진 거잖아요, 그죠?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, 사실은.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 파생된 것이 또 엄청나게 늘어나겠죠. 그것은 이제 모빅 생태계 확장이나 발전하고 또 같이 연동될 것이고. 그럼 저희 명동찌개마을이 처음부터 어떤 모빅 생태계하고 계획을 같이 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또 우리 사업으로 다시 피드백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를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모빅 생태계가 굉장히 막 강건하게 확장적으로 뻗어간 상태에서 우리가 해외로 나가는 것과 지금처럼 계속 지금 이 상태를 움츠리고 있는 상태에서 나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. 저는 어차피 나가게 되면 그때쯤에 기술적인 부분 다 지원이 될 거라고 보니까 제가 좀 오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. 특히 동남아 쪽 같은 경우는 아직 금융 시스템들이 많이 확실하게 뿌리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모빅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그쪽이 더 빠르다고 보고 지구상 어느 곳에 가면 터지면은 그건 늘 있잖아요. 또 타고 가는 거니까요. 그래서 이번 명동찌개마을 NFT 이거는 저희를 위해서도 그렇고 모빅 생태를 위해서도 그렇고
성공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. 전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대표님 그 명동 찌개마을 종이지갑 있잖아요. 여기 네. 간단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경영 철학 맞나요 이게? 퍼주어라 네. 예, 남는다. 네, 퍼주어라 남는다. 예, 이 경영 철학 맞으신 거예요? 이게 너무 그 딱 매칭이 NFT 사례랑 잘 돼가지고 네. 항상 뭔가 처음에 뭐 프랜차이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NFT도 그렇고 좀 크게 보시고 이제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실행하시는 거에 있어서 그거를 진행하시는 것 같아서 배울 점이 상당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모비커 분들도 아마 귀감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되게 인상 깊게 들었고 님이 그 풀컬렉션 모았잖아요. 거기서 또 몇 가지 받으신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거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? 아, 하지 말까요? 그건 사실 제가 이제 네. 그 46종을 다 모으는 허들이 굉장히 높잖아요. 네. 그 고생을 진짜 그 옆에서 보면 저는 이제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, 그게.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46종 풀 컬렉션을 다 하신 분이 연락이 왔길래 제가 이제 쇼빙을 한 거죠. 쇼빙을 해가지고 제가 선물도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고맙도 같이 사진도 찍고 그것이 이제 자꾸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니까 네. 이제 자꾸 오는 거죠. 아 이게 처음에 하신 분한테 기념으로 드린 건데 대표님 성격상 이걸 잘라내지를 못하시는군요. 그래서 뭐 이왕 그 말씀하시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에는 그 지난번에 그 제가 일했을 때 이제 그만 오셔도 됩니다라고 했거든요. 네. 그런데 대표님 저도 다 모았어요. 그래서 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아마 60매 있죠. 60매 그 NFT 오시는 분들은 아마 다 주겠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네, 꼭 뭘 받으러 가는 게 아니더라도 그럼요. 대표님이랑 또 말씀 나누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은 경험이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저도 감사해서 진짜 그 감사 마음을 제가 그렇게라도 제가 진짜 하니까 저도 좋죠, 진짜로. 이게 막 컬렉션하고 다니고 생태계로 확 뛰어다니는 그런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제가 놀란 것이 뉴비들이 그렇게 많아요. 뉴비라고 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기준점이 애매하지만 저도 뉴비라면 뉴비고 그죠? 저도 애들 하나도 안 봤으니까. 알겠습니다. 그게 기준이면 뉴비. 작년 뭐 9월, 10월에 들어오신 분들, 올 초에 들어오신 분들, 이분들이 너무 열심히 뛰어주시니까 제가 볼 때마다 솔직히 좀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요즘에 참 놀라운 것이 진짜 여기 생태계에 있는 분들은 정말 너무 헌신적이에요. 헌신적이고 그리고 남하고 어떤 그런 나누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적극적이시더라고요. 나는 이 모비 생태계 가장 중요한 가치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남다른 것 같아요, 진짜. 내가 한 게 해야만 하는 헌신이 있고 정말로 막 좋아서는 헌신이 있고 저는 약간 좀 제가 좀 말이 좀 그런데 그거 나눔도 마찬가지거든요. 정말 놀라운 거예요. 어떤 분들은 하고 싶은데 직장이 있었고 못 한단 말이죠, 그죠? 그럼 다른 분이 시간이 있어요. 그러면은 본인이 자기 발로 뛰어서 가가지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또 갖다 건네주고 이것을 한두 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걸 내가 많이 지켜봤거든요. 일을 듣고. 자기한테 이익되는 게 아닌데. 네, 그렇죠. 혼자 뭐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것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. 뭐라고 하냐면 저는 자기는 다 모았으니까 자기 아는 사람 누구를 자기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. 아무튼 이 생태계는 좀 그런 것이 좀 남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에너지가. 저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진짜 감동스럽기도 하고. 그러니 뭐 안 좋을래 안 줄 수가 없죠.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상한 생태계, 신기한 생태계인 것 신기한 생태계죠. 같아요. 모비커 분들이나 아니면 오태민 작가님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 작가님이야 오 작가님한테 말씀하시고 싶은 분은 뭐 천지에 널려 있죠. 똑같은 마음이실 거고. 저는 제가 그 2024년 12월 이때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 우연이든 운이든 제가 이 모비기라는 어떤 것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지금 상황이거든요. 불과 1년 반 정도였는데 한 10년, 20년 동안에 그 바뀌어지는 삶만큼 격변기였던 것 같아요. 제 삶에서도. 제 삶뿐만 아니고 제 주변의 삶까지 다 아울러서 말을 해도 이건 정말 기적 같은 거죠. 그죠?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런 생태계를 또 만들어주고 모빅을 또 창시한 그 오태민 작가님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. 근데 좀 요즘 염려가 드는 것은 트럼프 당선되고 비트코인이 이제
날개 달고 오작가님 너무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. 좀 건강을 좀 잘 챙겼으면 쓰겠고 전에 한번 그 오 작가님께서 라방에서 2025년 한류의 중심에는 비트 모빅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 하셨거든요. 오징어 게임, 한강 노벨문학상 다 좋아 훌륭해. 근데 내가 보장할게. 2025년도에 K 한류의 핵심은 모빅이야. 그때 그걸 시청한 제 주변에 뭐 제 동생도 마찬가지였고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가슴이 벅찼다고 그러더라고요. 우리 모비커들은 거의 아마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거는 그죠? 아마 우리 그 지금 현재 모비커로 이 생태계에 들어와 있는 분들 그러한 모빅의 어떤 모빅 세상에 걸맞게 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쓰겠어요. 각자가 각자 영역에서 오 작가님 말씀 따라 뭐 앞으로 모빅은 이미 많은 어떤 어려움들은 이미 그 이겨냈다고 보고 내년에는 엄청 많은 또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모든 분들 오 작가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 다 건강 잘 챙기시고 모빅 올라가면 건강해져야 돼요. 아, 그럼요. 그러길 기원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인터뷰 응해주신 주식회사 정다원 명동찌개마을의 이혜송 대표님과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